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국민 임대 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개괄적인 내용 좀 다뤄드렸고 신혼부부 공급, 이번에는 그 일반 공급을 다룹니다. 국민 임대 그 일반 공급은 일단 그 우선 공급 대상 신혼부부 외에 또 있습니다. 우선 공급 대상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일반 공급으로 합류하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거를 이제 내가 이쪽으로 같이 신청하겠다 이런 조건을 또 할 필요도 있고요. 신혼부부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뭐 공고일 때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다 자동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쪽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일반 공급 일단 공고 관련 이게 제가 이제 신혼부부에서도 다뤘으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렇게 공급 일정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일단 제 거를 먼저 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공고문을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공급 일정이 나옵니다. 공급 일정이 나오고 참고로 일반 공급 대상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그 소득 기준별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죠. 그 신청일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선 공급 다음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우선 공급 대상들 쭉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약자용하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하는 건 요거 일반 공급. 요 부분 하는 거고요. 여기 딱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선 공급 대상이 일단 많아요. 그리고 이제 좀 여분이 있을 때 일반 공급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떨어지신 분들이 또 이쪽에서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 조건으로 같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지만은 국민 임대는 이제 초반에 좀 이렇게 그 임대나 이런 게 이제 조건이 좀 이제 요즘 만약에 좀 비쌀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아주 좀 저렴하게 공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46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임대 조건이 3,700만원 보증금 그리고 월 임대료가 한 35만원 뭐 작은 거는 뭐 63,000원까지 이렇게 있으니까요. 한번 이런 거 국민 임대에 좀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국민임대는 임대기간 최대 30년이고요. 그리고 임대 조건은 시세 대비 6에서 80%라는 거. 뒤에 다시 또 언급하겠지만은 일단 일반 공급은 이런 그 1순위 이제 거주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택 건설 지역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은 원지 1순위가 되고요. 그쪽에서 공급이 되면은 그리고 그 연접 지역에서 그 해당하는 분들이 2순위에 해당합니다. 저희 이제 개괄적인 내용은 제가 국민임대 여기 다뤄놨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국민임대 이제 일반 공급, 공급 대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 나왔네요. 그렇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 조건 제가 여기 영상 올려놨어요. 이렇게 이거 보면은 쉽게 좀 파악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신청 자격 그리고 만나의 계산법도 항상 분양 청약 세금 관련해서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거 한번 봐두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여기 무료니까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은 제가 올려놓으신 영상들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공급 대상 보면은 국민임대 일반 공급해서 이제 당해 이제 건설 지역 있죠? 그쪽 거주자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 연접한 시군구.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단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해시에서 만약에 건설이 된다. 그러면 김해시 거주자가 이제 1순위가 되고요. 그거 한번 다음이나 그 지도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연접된 데가 있거든요. 김해시랑. 그쪽. 시군구가 여기 북구도 들어갔죠. 자치구가 2순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요 조건도 만족하고 또 국민임대 또 들어가는 게 있죠. 소득하고 자산. 소득 같은 경우는 전년도 이제 그러니까 18년도 기준 월 평균 소득 70%. 70% 이상, 그러니까 70%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 또 따라오죠.
예, 총 자산 같은 경우는 2억 8천만 원. 그게 뭐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 그리고 이제 이런 자산이 있고 요게 2억 8천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차가 있을 때는 그걸 빼주고, 그리고 자동차가 있을 때는 자동차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 자동차 가액이 이게 뭐 이렇게 연도가 지나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감가상각 되잖아요. 예, 그 기준으로 보면 되고요. 공고일 기준 금액으로 보면 되고 2,499만 원 아래여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고가 자동차,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국민임대는 어쨌든 좀 보면 좀 약간 소득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선순위가 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그런 분들을 먼저 대상으로 이제 또 공급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인 내용 달아놓은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임대에 관한 거. 그거 한번 영상 다시 따로 보시면 여기 이거에 대해서도 자동차 내용도 좀 내가 설명을 해놨어요. 예, 그리고 국민임대 소득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볼게요. 예, 이제 요게 이제 월 평균 70% 이하입니다. 70%. 전년도 기준 금액이에요, 이게. 3인 가구별로 이렇게 좀 이제 가구 수가 많으면 약간씩 올라가죠. 예, 소득 기준이. 그리고 자산이 2억 8천만 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 가액은 2,499만 원. 만약에 자동차가 2대다 그러면 그 중에 가격이 높은 자동차 기준으로 하면 되고요. 거기선 그렇게 하더라도 자산 기준에는 여기에는 합쳐집니다. 다 자동차 가액은.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신혼부부에서도 좀 다뤘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게 보면은 그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 이제 100%가 이쪽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제 그 국민임대에 들어갈 자격이 해당되는 분들은 이 빨간색 요거 보시면 돼요. 70%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신혼부부도 그렇지만 일반 공급도 다. 또 50%가 또 우선적으로 좀 공급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 공급은 또 더 이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 금액도 일단 중요하고요. 소득을 어떻게 보냐면은 그 세대원입니다. 세대원들 다. 세대주 본인하고 그리고 배우자, 신청자, 그러니까 본인하고 배우자, 그리고 만 19세 이상 세대원. 만약에 직계존비속도 같은 세대에 있다면은 다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 소득을. 합한 금액이 여기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단 국민인데 이제 일반 고급 이제 입주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좀 그 당첨 확률이 높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입니다. 미만일 경우.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 다 이 밑으로 다 거의 공급이 돼요. 50제곱미터 초과는 극히 좀 드물어요. 예, 그래서 이 미만일 경우에 일단 월평균 수도 50% 이하인 세대에 먼저 공급합니다. 우선 공급. 아까 연접 시공구 다 이제 포함해서 이런 분들을 먼저 추려요. 그리고 남은 주택이 있을 때 월평균 소득 50%에서 한 70% 이하 세대한테 공급하게 되고요. 한번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고문 나올 때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은 요즘 보면은 예비 입주자 공고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비 입주자 국민임대도.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거 이제 다 선정된 다음에 예비 입주자를 뽑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이제 그 산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제가 그거는 별도로 제가 다뤄드린다고 했고요. 그래서 가구원수별 먼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분한테 먼저 이제 배당이 되고, 월평균 소득 50%면은 앞에도 있지만은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가구별로 예,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이제 이런 분들한테 먼저 이제 배당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도 만약에 그 다 많다 이럴 때는 이제 순위를 이제 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1순위는 여기 보시면 이제 만약에 제가 성남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성남시 거주한 분들이 되고, 2순위는 이제 그 연접지역 예, 거주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한 거는 일반 공급 가끔 공고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도 이게 또 동순이다 이럴 때는 미성년자 3명 이상인 사람한테 또 우선적으로 배당이 됩니다. 그래도 남았는데 그래도 이제 똑같다 이러면 이제 배점으로 하게 되는데요.
일반 공급 배점은 제가 그 신원 부분도 한번 보자면 이제 좀 달라요.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이 나왔다 이럴 때는 여기선 1순위는 요 거주지가 아닙니다. 거주지가 아니고 이럴 땐 1순위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제 청룡우대형 나왔죠? 요게 청룡우대형은 지금 힘들겠죠? 예. 24개월 이상, 24회 납입한 분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2순위는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하신 분이 2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차이예요. 전용 면적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1순위, 2순위가 이런 식으로 청약 저축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 거주지 기준으로 가느냐 이렇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인데 일반 고급 이제 배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까 이렇게 쭉 내려왔죠. 그럴 때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한번 그 선정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좀 항목이 좀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일단 이게 점수입니다. 이게 점수 여기 위에 일단 신청자 나이 신청인 기준입니다. 예, 신청인이 만 50세 이상일 때는 30점, 뭐 만 40세 이상이면 2점, 뭐 30세 이상이면은 1점 이런 식으로 가고요. 부양가족 수 또 뭐 3인 이상, 2인 이상, 뭐 1인 이상 뭐 해서 이렇게 점수가 배정이 되고요. 제가 아까 성남시를 예를 좀 들었으니까 그 성남시에 이제 그 계속 만약에 거주한 기간입니다. 이건 5년 이상이면 3점, 3년에서 5년 미만이면 2점. 예, 그 공고일 기준 연속 거주 기간을 지금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이죠. 태안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공고일 기준으로 일단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요걸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필요하면 그 만나의 계산 그걸 보시면 돼요. 3자녀 이상일 때는 3점, 뭐 2자녀일 때, 2자녀일 때는 2점. 예. 그리고 그 이하는 그냥 1점으로 이제 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직계 존속 만약에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있다 배우자도 포함이 되고요. 예. 1년 이상 공고일 기준으로 계속 부양을 했다. 이거 그냥 그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 3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요것도 좀 이제 점수가 이렇게 낮은 점수 아니죠? 중소기업 중 뭐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 임원은 제외하고 한 3점을 또 주게 되고요. 그리고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뭐 건설 근로자라고 돼 있네요. 이런 거는 한번 해당 조건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일단 그 50% 이상 뭐 할 때는 크게 연관이 없지만 이렇게 배점으로 올 때는 이제 청약 종합 저축, 예, 청약 저축 이게 납입 횟수에 대해서도 점수를 매깁니다. 예, 이제 최대 60회 이상이 3점이고요. 36회에서 48회 미만은 일단 그러니까 1개월만 돼도 1점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혹시 이제 그 사회에 그 취약계층 점수가 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좀 점수를 더 부여하겠다는 거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뭐 이런 분들한테도 이제 점수가 더 해당되는 분들은 이런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건 여기 또 감점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여기 청약을 했는데 그 국민임대주택에 이제 그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5점.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한테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또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예, 마이너스 3점. 예, 이렇게 또 이렇게 점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국민임대주택 이제 과거에 좀 해놓은 게 근데 이 이상이 그 훨씬 지나면은 감점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그 미성년 자녀수 여기 있죠? 점수 계산하는 거. 여기는 그 일단 그 재혼이나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른데 잠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면은 부양가족수에 들어갑니다. 뭐 부득이하게 좀 어디 뭐 좀 따로 있으셔도 미성년자에 한해서. 그런데 이제 이혼이나 이렇게 그 재혼한 경우에는 기준을 이렇게 그 공고일 당시에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만약에 청약을 하실 때 미리 이런 거 주민등록지 이렇게 이전해 놓으면 좋겠죠. 예, 그리고 그 일반 공급에서 또 하나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원래 여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분양 계속 다루어 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공급 신청자, 그 형제 자매는 세대 구성원이 아니에요. 동거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신청을 할 때 이런 분들이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이렇게 봐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특이하게 부양가족을 인정을 해줄 때, 만약에 신청자의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부양가족 수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 형제 자매도 미성년자거나 동생이 되겠죠. 뭐 형일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사람에 한해서 같이 있을 때는 부양가족 수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수 계산할 때 요거 참고해서 넣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항상 또 공통적으로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요거 단독 세대주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단독 세대주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만 일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 한번 좀 얘기를 했었는데, 몇 개 있지만은 만약에 임신했다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단독 세대주래도 40제곱미터 초과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좀 한번 좀 확인해, 여기 좀 내용 제가 언급을 해놨으니까, 그거는 그쪽에 좀 포함되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일단 계속해서 이렇게 공공 이제 분양, 공공 임대, 예, 그 내용, 또 이제 특별 공급, 뭐 생애 최초 공급, 이런 것도 제가 계속 이제 다뤄서 올려드릴 거고요. 틈틈이 세금 관련된 내용하고 그런 것도 지금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임대 일반 공급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고요. 요걸 보셨으니까 또 이제 신혼부부랑 일반적인 내용 보시고, 이제 제가 또 한번 이제 우선 공급 대상 있어요. 그거까지 하시면은 이제 거의 다 이제 국민임대에서는 정리가 된다.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고요. 예, 이렇게 구독 눌러 놓으시면 제가 기존에 올려놨던 영상들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